안녕하세요. 부산 포세이도입니다. 본 영상은 경제 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개인적 의견이자 참고용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좀 쉬고 계실 텐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지구 반대편은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가 아니라 그냥 폭풍의 한가운데더라고요.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온갖 규제의 루머까지 막 뒤섞여서 정말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이 은시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가격이에요. 온스당 72.75달러. 와, 이건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죠. 며칠 만에 수십 %가 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니까 규제 당국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이 변동성을 잡으려고 증거금을 아주 대폭 인상했어요. 아, 증거금을요? 얼마나 올렸나요? 개시 증거금이 24,200달러,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22,000달러까지 올라갔죠. 이야, CMA가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았네요. 증거금을 올린다는 건 결국 더 많은 현금을 계좌에 넣어둬야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추측하기엔 이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하던 사람들을 시장에서 좀 강제로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규제 당국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아하. 높은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르죠. 네, 시장 용어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이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일시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확 빠졌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차트에서 12월 24일 새벽에 가격이 72.2달러에서 70.1달러까지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 보이는데 네, 보여요. 바로 그게 이 강제 청산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하. 그 급락이 어떤 시정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 그러니까 강제 청산 때문이었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의례 그렇듯 온갖 소문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루머가 언급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5,000개 이상 계약 보유 금지라는 소문이었어요. 5,000개 계약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런 강력한 조치가 정말 있었나요? 5,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은선물 표준 계약, SI라고 하는데요. 이 1계약의 크기가 바로 5,000 트로이 온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약의 단위를 계약 수량 제한으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소문이 퍼진 거죠.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그럼 실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정은 훨씬 복잡해요. 간단히 말해서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는 현물 월에는 3,000계약,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000계약까지가 일반적인 한도입니다. 매수 금지, 매도만 가능 조치 같은 더 강력한 루머도 있었지만 이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이런 루머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혼란 뒤에는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실물 재고 고갈 경보라는 표현인데 이건 정말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시장의 표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죠. 자료에 인용된 12월 23일자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어떤 수치죠? 커맥스 창고에 보관된 실물 은 중에서 당장이라도 인도 가능한 등록 재고가 있잖아요. 네, registered 재고. 그거의 약 60%가 실물 인도로 청구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60%? 시장에 나와 있는 배달 가능한 물건의 절반 이상을 누가 한 번에 다 사가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큰 손이 나타난 수준이 아니라 창고 자체를 털어가려는 움직임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더 엄청납니다. 12월 23일 하루에만 4,760만 온스에 달하는 실물 수요가 몰렸어요.
이건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하는 그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상품 시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뱅크런이라니. 네, 이 현상 때문에 베거데이션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주 극심해졌어요. 베고데이션. 미래의 가격을 약속하는 선물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물의 가격이 더 비싸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보관 비용이나 이자 때문에 선물 가격이 더 비싼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베거데이션이 발생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 당장 실물 은이 필요해. 라고 외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와, 이건 더 이상 가격 차익을 노리는 금융투기가 아니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들이나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거대 세력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뉴욕 시장에서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나옵니다. 뉴욕이 이렇게 난리인 와중에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SHFE의 가격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고요? 네, 바로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환산 가격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요? 12월 22일에서 24일 사이 뉴욕 코맥스의 은 가격이 온스당 68달러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때 같은 시간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은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74달러에서 79달러에 달했습니다. 79달러요? 뉴욕보다 거의 10%나 비쌌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약간의 가격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시장이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 가능해져요. 코맥스의 가격은 앞서 말한 증거금 인상 같은 규제적 수단으로 인위적인 억제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억제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 그렇죠. 서방의 금융 시스템이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요. 반면에 세계 최대의 실물 수요처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개입 없이 은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종이 은의 가격이고 다른 한쪽은 실물 은의 가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금융 논리로 가격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물 논리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큰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두 시장의 가격이 다르다는 걸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네, 자료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현상이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은 시장의 패권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즉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패권의 이동이요? 네, 전통적으로 귀금속 가격은 뉴욕과 런던에서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실물 보유와 수요를 중시하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같은 곳들이 새로운 가격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자료에서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은을 기반으로 한 실버 기축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버 기축 스테이블 코인요? 그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테더나 USDC 같은 것들은 미국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잖아요. 네, 그렇죠. 해왔던 실물 은을 담보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물 은을 담보로요? 네, 예를 들어 상하이에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 실물 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만약 그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석유를 팔고 그 대금으로 달러가 아니라 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구상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실물 자산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달러 채권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논의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뉴욕과 상하이의 가격 차이를 다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군요.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다시 12월 24일 새벽에 그 차트로 돌아가 보면 72달러에서 70달러로 급락했다가 순식간에 71.8달러까지 회복한 그 V자 반등이요. 이제 보니 그게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순간적인 급락과 즉각적인 회복은 과거처럼 규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던 서방의 시도가 더 이상 시장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네. 오히려 이런 인위적인 가격 누르기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냐면 유럽과 미국의 실물 은을 아시아의 구매자들이 더 싸게 사들일 수 있는 세일 기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방의 실물 은이 동방으로 더욱 빠르게 유출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자면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시장에서 벌어진 이 소동은 단순한 가격 급등락 사건이 아니었군요. 그 이면에는 극심한 실무 부족 사태와 규제 당국의 개입, 그리고 두 개의 다른 가격이 보여주는 시장의 분열, 나아가서는 시장의 패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까지 모두 담겨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건이었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모든 금융 시스템과 자산에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산업 수요와 실물 부족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이 뜨거운 믿음이 어느 순간 의심이나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투기 세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아무리 탄탄해 보였던 자산이라도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열기가 과연 지속 가능한 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의 시작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